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저 조정안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2월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비행정보구역 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 영공이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관보 및 항공고시벌을 통해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12월 15일 효령이 발송되도록 하였습니다. 근본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의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정부는 근본 새로이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역내 항공운항 안전 정진을 통해 관련국들과의 상호 신뢰 및 협력이 정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Q&A를 하기 전에 참석하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맨 오른쪽부터 국방부 이정규 국제정책관, 그리고 외교부 박준용 동북아국장, 그리고 국방부 정책기획관 장혁소장 진, 그리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유무봉 준장, 합참공중작전과장 최용만 대령입니다. 궁금하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예, 연합의 김호준 기자입니다. 이번에 방공식별구역 확대 관련해서 주변국과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반응은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좀 정책기관입니다. 이번에 그 공식 발표 전에 정부는 우리의 그 카디즈 조정안을 우리의 그 정부의 그 합의안을 공식 발표 전에 외교부와 국방부가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국가들 간의 반응은 약간의 그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이번에 그 마이크 한번 바꿔봐라. 여기 사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정부가 카디즈 그 조정안을 마련을 하고 사전에 이제 공식 발표 전에 사전에 국방부와 외교부가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설명 내용에 대해 국가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정부의 그 조정안이
국제 규범에 부합되고 그리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습니다. 예, 다음 질문 주십시오. 예, 뉴스와의 배산진 기자님. 네, 뉴스와의 배삼진입니다. 이 카디드 조정 시 비행 정보 구역을 고려해서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 중국이라든지 중국의 이 민간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비행 계획을 제출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질문은 이제 왜 FIR을 고려했는가에 대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 이제 중국의 방공 식별 구역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근본의 정부가 비행 정보 구역을 국제 민간 항공기구 협약에 의해서 다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FIR은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되고 또 인접 국가 간의 중첩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러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FIR을 고려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방금 얘기한 이러한 이카오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국제 협약이 통용되는 그러한 지점이라는 점이고, 또 아까 대변인이 발표한 바와 같이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우리의 관할 수역인 이어도의 상공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행정보구역과 우리의 조정된 방공식별 구역을 이치시켰을 때 민간 항공기들이 지금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만 비행계획을 통보하면 된다는 그러한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이번에 고려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과 관련된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항공사들은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관련 부처에서 이런 것을 잘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JTBC 이주찬 기자님. 네, JTBC 이주찬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조정안을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에는 한중일 세 나라의 구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우발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고요. 또 우리 카디즈 조정이 앞으로 우리 이어도의 관할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얘기한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어도 주변의 수역이 우리의 관할 수역이라는 입장과 근본의 이 카디즈 조정안의 발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이어도 주변의 관할 수역이라는 입장은 확실히 유지되고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우발 충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은 우리 정부가 근본에 이 정부안을 만들면서 제일 고려를 했던 점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한국과 중국의 공군 부대 간에,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공군 부대 간에 통신망이 있고 또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 절차에 따라서 지난주 중국의 민항기가 우리 카디즈 쪽으로 접근했을 때 이러한 통신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시하고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조정안에 따라서 혹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관련국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홍성기 기자님. 네, 일본과 중국이 카디드 조정안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반발로 서해나 독도에 추가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 카디즈 조정안 발표가 국제 규범에 맞고 그리고 과도하지 않으며 우리 한국으로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